예, 양궁에서 정중앙을 마치듯 시장의 핵심 종목들에 투자해서 소위 10배 수익을 꿈꾸는 텐베거를 꿈꾸는 신영목의 엑스텐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꿈의 5,000피를 올해 1월 27일이더군요. 발표해갖고 한 달 만에 꿈의 6,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꿈의 7,000포인트를 바라볼 그런 상황들인데요. 근데 어떤 투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나 뭐 대형주의 흐름들은 실적 기반으로 잘 가는 거고요. 또 이 코너의 특성상 또 중소형주 발굴이잖아요. 우리 신 이사님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대형주도 당연히 좋지만 예. 그 대형주 이후에 낙수 효과가 중소형주로도 굉장히 세게 올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일단 전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현대차까지 움직이는데 이런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주식을 올리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낙수 효과가 더 세게 올 것이고 예. 지금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이제 거의 코스피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상태고 그 M7 같은 경우에 주가 한창 올랐을 때 한 40% 초중반까지 간 그런 사례는 있는데 우리나라 그만큼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언젠가 주식이 이제 조정은 받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하락 조정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단에 올라가서 횡보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코스닥 무슨 꼭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자꾸 이제 중소형주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네, 떠오르긴 하는데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모든 중소형주들이 그 이후에는 좀 낙수 효과가 굉장히 세게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각 증권사의 그 리서치 센터에 보면은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의 채용 공고가 굉장히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는 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애널들이 활동을 하면서 중소형주 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중소형주의 어떤 화려한 중소형주 장세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형주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시장의 어떤 자기가 아는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는 내가 이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베팅이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해놓으셔야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 장이 왔을 때 같이 그 시장에 합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그런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그 이슈는 BTS의 컴백입니다. 네, 이거는 BTS 컴백으로 인한 뭐 하이브를 보자 이게 아니라 그런 그 BTS 컴백에 따른 그 효과, 유발 효과, 소비 효과 뭐 이런 걸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 이제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광화문 벌써 난리 났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호텔들 뭐 주요 호텔들 보면 그 BTS 컴백 콘서트 하는 당일날 보면 숙박료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있고요. 주요 상점들은 이미 뭐 아미들이 뭐 그 당일날에 아예 그냥 다 그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물론 그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단계 1조 2천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정도는 진짜 이렇게 경제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광화문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고향이나 부산까지도 계속 이제 월드 투어 데뷔 기념 공연까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조 원 이상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BTS 관련된 산업들도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냥 BTS 딱 하시면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하이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뭐 숙박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수에도 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다고 하면은 했을 때 당연히 단기적으로 뭐 3월 20일에 컴백 콘서트뿐만이 아니고 아까 뭐 화면 초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 뭐 고향이나 부산도 계속 콘서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로는 계속 관련된 어떤 산업들의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산업 내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다면 우리가 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BTS를 좋아하시고 아미이시거나 엔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를 사셔도 좋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신영목 이사님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내수주, 소비주 이런 쪽에 주목을 해보자는 오늘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엑스텐 관심 종목은 뭔가요? 예, CJ입니다. CJ. 예, CJ라고 읽고 올리브영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BTS 관련된 어떤 경제 유발 효과에 관련돼서 숙박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하이브는 당연히 지금 반영되고 많이 있고요. 올랐죠. 예. 그 뭐 항공권조차도 어느 정도 주가 이제 선반영이 저는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또 나와서 이제 계속 어떤 이런 이벤트가 계속 발생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선반영된 종목군과 후반영될 종목군을 나눠봤을 때는 올리브영 후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건데 단순히 콘서트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들어왔을 때 콘서트 전과 후에 뭔가 소비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올리브영을 많이 가겠다. 네, 뭐 올리브영 사재기, 뭐 올리브영 런 하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CJ의 올리브영이 어떤 BTS의 어떤 콘서트 이외의 파급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CJ 하면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하셨고요. 키워드 주신 거 보니까 이제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또 CJ 올리브영의 합병 기대감. 그리고 CJ가 이제 합병할 수 있다는 거란 얘기잖아요. 이런 내용들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CJ를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네. 상법 개정과도 관련돼 있는 지주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굉장히 큰 모멘텀 구간, 올해는 굉장히 큰 모멘텀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CJ 자체를 봤을 때도 상법 개정에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시면 CJ 주주 구성 나오고 그리고 올리브영의 주주 구성이 나오는데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CJ가 지금 자체적인 자사주를 한 7%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CJ가 올리브영 지분에 갖고 있는 올리브영 자체적인 자사주가 한 22%가 있는데 만약에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돼서 자사주 소각권이 만약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CJ 자체가 갖고 있는 7%의 자사주 소각이 됐을 때 당연히 주주들한테 좋은 것이고 네. 올리브영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22%의 자사주 소각이 된다고 하면은 CJ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어떤 몸값이 CJ 이 본주에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지금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 시장에서 몸값이 거의 한 7조에서 8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40% 정도 지분 갖고 있고 한 50% 정도 CJ가 지금 지분 갖고 있고 자사주 20%까지 소각이 된다고 하면은 60% 정도의 지분 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CJ가 갖고 있는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CJ의 어떤 이런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로 봤을 때는 CJ는 지금 너무 좀 올리브영 지분 가치 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지배구조 체계에서 보면 CJ 지금 지배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복상장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올리브영 중복상장이 가능은 할까요? 네. 예, 못하죠. 예. 예,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만약에 중복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주주한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편했을 때 흡수합병하는 것이 지분 구조를 더 대주주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짜져 있기 때문에 중복상장 자회사상 중복상장보다는 합병을 우리가 좀 무게추를 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올리브영의 지분구조, 지배구조 자체에서 오는 어떤 지분구조에서 오는 어떤 가치를 봤을 때는 CJ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래서 본업으로 봤을 때는 올리브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래서 올리브영의 그 점포수를 올해 300개까지 늘리고 해외도 이제 미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지주사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 상법 개정에 만약에 자사주 소각의 어떤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 CJ가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된다고 했을 때는 CJ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상단을 열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는 올리브영을 상장하는 걸로 시장에서 예측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합병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합병을 하려는지는 모르는 거죠. 뭐 본인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뭐 이런 건들은 느닷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상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평가 자체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요. 지금은 22만 원 수준인데요. 뭐 가격이나 밸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 목표를 잡으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그래서 지주사들 주가가 다 좋아요. 근데 CJ만 지금 주가가 약간 눌려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를 잡고 뭐 올해 어떤 지주사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J 봤고요. 최근 말씀하셨던 종목 한번 보세요. 조금 리뷰할 게 있는데요. 예, 뭐 말씀하신 그 종목들이 워낙 잘 가고 있고요.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굳이 오늘 언급 안 해도 되고요. HEM 파마를 쭉 얘기하셔서 지금 좋은 수익을 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실적도 그렇고 무슨 파생 상품 손실 이런 공지가 나와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 이건 뭐 어디 조금 화들짝했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좀 리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파생 상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작년에 이제 이 공장 준공을 위해서 CB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평가손이 이제 적자로 잡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그냥 그 수치상으로만 나오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 어저께 보면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진출에 관련된 그 매출 계약 공시가 나왔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으로 가는 흐름이고 3월 후반부터 아마 일본 정식 출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2분기부터는 급격한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내로는 흑자 전환 되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기로 전체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상으로는 상당히 가파른 영업이익이 네. 나오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도 조금 쉬는 것 같더니만 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력기가 강하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 산업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다 좋습니다. 예, 수주장구뿐만이 아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 산일전기도 지난주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산일전기뿐만이 아니고 뭐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전력기기 쪽에서는 대장주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들을 쭉 리뷰를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안 되네요.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10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